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김종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저번에 그 실시간 방송하면서 우리 남편이 막 시끄럽다고 구박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징징징징 땡땡땡땡 거렸더니 우리 남편이 나름 그 컴퓨터 방에다가 스튜디오를 꾸며주기는 했습니다. 무슨 방송용 웹캠하고 마이크 이런 걸 알아봤는지 막 사다가 꾸며주긴 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불편하네요. 그렇지만 남편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지금 테스트 방송을 해보는데요. 오늘 뭐 말씀드릴 거는 화면 왜 이래? 이 자동으로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그 김진태 의원님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버들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까칠하고 예민한 질문에도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유튜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방송 기자들도 와도 되고 다 같이 해도 될 텐데 뭐 굳이 유튜버들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하나 그랬었는데 어제 또 그 홍준표 출판 기념회 당대표 출마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어제 그 김진태 의원님이 우파 유튜버들을 위한 기자회견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신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신의 한수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환경부 단장님이 그 홍준표 이렇게 되게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어제 당연히 그러니까 홍준표 출판 기념회에 당대표 출마식을 하니까 가드린 거죠. 가드렸는데 뭐 우파 유튜버가 뭐 많이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안 온 거 보면은 초대를 안 했으니까 많이 안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이 오진 않았는데 갔었는데 그 유튜버들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신의 한수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해서 그 환경부 단장님이 조금 큰 소리 또 내면서 그 보좌관님들하고 뭐 싸우는 뭐 그런 일도 있었나 보던데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홍준표의 뜻은 아니고 좀 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뭐 이렇게 밝혀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환경부 단장이나 그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하고 그래도 우파의 자산이니까 적극 도와야 된다는 그 견지는 쭉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제가 그 출판 기념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JTBC, YTN, 연합뉴스 이런 데서 SBS 이런 데서 많이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해주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좌관들이 유튜버들을 막았던 이유가 그 황교안 그 당대표 출마식에서 유튜버들과 그 지상파 언론들 간 기자들 간에 뭐 마찰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김태우 수사관님이 기자회견 할 때 상당히 그 기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우파 시민들 사이에 마찰이 컸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그 태극기 시민들과 같이 있는 거를 쓸 꺼려하는 듯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특히 제가 의심할 때는 JTBC 쪽에서 요구하지 않았을까. 유튜버들 들어오고 하면 우리 취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유튜버들을 막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홍준표의 그 기자회견 내용이 보면은 한국당을 거의 해당 행위를 하는 정도의 어,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겨냥을 한 것은 황교안 총리인데 도로 침박당, 도로 탄핵당, 심지어 도로 병역 비리당이라고 해서 좌파들이 공격하는 프레임을 갖다가 다 썼다는 것은 거의 해당 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파 유튜브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원성이 높아지겠죠. 비판이 드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홍준표가
최근에 손석희를 비호했잖아요. 비호했던 것도 자기가 이렇게 종편이나 언론들에 우호적으로 해서 잘 홍보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JTBC나 뭐 다른 방송사들 보니까 우파 정당의 치고는 비교적 홍준표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보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비호해주니까 자기네들도 뭐 기브앤테이크겠죠. 그랬는데 왜 홍준표가, 그러니까 그 종편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 홍석현이 이명박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준표가 대표 관두고 나서 변호사직 신고하고서 이명박 면회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이죠, 친이 비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좌파들과 거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탄핵 연대로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둘이 그 목적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예전에 홍석현이 문재인의 그 미국 특보를 했었잖아요. 특보를 했는데 그 미국에 그 문재인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특보로 다녀왔었는데 그때 어땠나요? 원래 대통령 특사면은 대통령과 그 1인용 소파 있잖아요.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홍석현을 자기 집무실에 그 앞에 그 응접실 소파 같은 데 있죠. 거기 앉히고 자기는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꼭 무슨, 그리고 나서 무슨 기념사진으로 자기는 앉아있고 홍석현 뭐 그런 사람들이 뒤에 서서 찍는 그 관광객 기념 온 것 같은 그 외판원 뭐 맞아들이는 듯한, 그것도 시간도 얼마 안 있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홀대를 했기 때문에 엄청 그 자존심도 상하고 어, 위협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선 전부터 연설에서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놓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연설이 아주 명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맞아? 할 정도로 되게 진지하고 정말 가슴 뜨거운 명연설이었는데 우리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홍석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네이버 그 네이버 그 인물 정보에 보면 삼극회인가 삼변인가, 그게 프리메이슨이죠. 그 삼각형 표시가 걔네들 그 표시니까. 그 동아태평양 부회장인가 그렇습니다. 직함이 아직도 그럴 겁니다. 뭐 지금 아니더라고 해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엄청 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프리메이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트럼프를 만나서 뭔가 중재하는, 이제 제2의 키신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지 않을까. 키신저가 이제 90대가 돼서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런 공을 세워서 트럼프의 지지도 받고 이제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되기 쉽겠다 하는 그 리셋 코리아 여시제 그런 거 꾸몄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도 뭐 좌파들한테 주려고 그랬다기보다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보수 행세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프레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 뭐 음, 세계 글로벌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비밀주의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어떻게든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그래도 태평의 김일성 교수님하고 김시한 목사님이 그 홍석현의 그런 글로벌리스트 야망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좀 숨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되게 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전체주의 선동에 의해서 가장 1번 타겟으로 뒤집어 엎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도 비밀이 폭로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뭐 죽는 건 일도 아니라는 뭐 음모론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다가 이렇게 쏙 숨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 최근에 또 홍석현의 그 대선 대망론이 꿈틀꿈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시제에 나경원도 멤버였나? 하여튼 몇천 명이 있습니다. 그 교수며 하여튼 짱짱한 사람들 몇천 명이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아이고, 안 돼, 안 돼. 어마무시한 세력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활동하는데 아마 문재인 캠프보다 저는 더 하거나 삐까삐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글로벌리스트들은 더 무서운 것이 뚜렷한 무슨 사상 이념이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친한 것도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한편이라기보다 그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자기네들이 마음껏 이용하고 잡아먹고 그렇게 부려먹는 사냥개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친화적인 것이 뭐 위에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용해 먹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제가 볼 때는 왜 우파 유튜브를 버리고 종편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우리 우파 유튜버들한테 점수를 따야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이 돼서 투표를 할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면 정치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려면 우파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당대표를 완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TK 대표라고 했잖아요. 오세훈이 서울 쪽에서 강한데 TK 쪽에 약하니까 TK의 세를 몰아서 오세훈에게 단일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유튜브보다 종편들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황교안 총리를 마구 까내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세훈을 밀어주기 위한 김무성 패거리들의 작전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뭐 의원이 아니어서 탄핵 찬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탄핵 찬성파에 빼놓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만약에 의원이었다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그 김무성,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그분들이, 그 김문수 지사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그 15대인가 뭐 국회의원 하면서 친구랍니다, 친구. 그러니까 그 김영삼 계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뭐 좀 왔다리 갔다리는 하지만 완전히 그쪽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쁜 친구들에 좀 휘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히 뭐 지도자감으로 내세우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죠. 왜냐면 더 가치관이나 출신이 확실한 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목적은 황교안 총리를 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파 유튜브보다 지상파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까는데, 근데 황교안 총리는 대인배답게 그런 홍준표도 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뭐 당대표는 당연히 보수고, 당대표를 뽑는 당원들은 보수고, 뭐 중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온건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황교안 총리가 품는 식으로 받아버린 거는 오히려 홍준표가 역공을 당한 셈이죠. 저는 뭐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지 그렇게 비겁하게 경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김진태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뭐 황교안 총리 보고 무조건 빠지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시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초기에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거기는 데일리 베스트인가? 거기 구독자 수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3만여 명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리얼미터나 한국갤럽들은 고작했자 2천 명 가지고 무슨 절대적인 뭐 국민 여론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에 비해서 3만 명 책임당원을 대표하는 3만 명이라는 그 10% 가까이 되는 여론조사면은 뭐 그분들이 꼭 뭐 당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그 정치적 참여 적극성이 뛰어난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초기 당시에는 거기서 나온 게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30 몇 프로였던 것을 압니다. 그것만 해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랐었습니다.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잔다르크 TV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인원이 만 몇천 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땐 또 50% 정도 나와서 또 놀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또 나라이 TV에서 조사를 했던데 또 만 몇천 명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70%대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 그 애국우파 국민들의 여론이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다가 점점 한 군데로 수렴이 되어 가면서 고착화되고 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정치 적응력이 빠르시고 원래 내공이 강하셔가지고 잘 하시리라 예상은 했었지만 아주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스타일대로. 그래서 뭐 대답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도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잘 해주시면서 뭐 우리 좀 강경한 우파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시원한 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적합한 대답이고 뭐 할 만한 대답이라고 뭐 납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잘 해주시면 또 김진태 의원님 쪽에 기울었던 뭐 지지율이 황교안 총리님에게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의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요즘에 그 한국당 키워드는 화두는 투쟁입니다. 투쟁. 그래서 투쟁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증이 된 김진태가 더욱 안전하다는 거죠. 황교안 총리는 또 거리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의지는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지는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실력이 그만큼 따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활동 투쟁을 해줄 사람으로는 그래도 이제까지 2년 동안 검증이 된 김진태 의원한테 안전빵으로 가려는 성향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막상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좀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제가 김문수 TV를 좀 보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선량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나쁜 친구들한테 자꾸 휘둘리셔서 그러신데 문제는 앞으로도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막 좀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나쁜 일에 참여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친구들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자꾸 관여를 하는 이상 그렇게 미덥지는 못하다. 또 그분 자체는 뭐 선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많이 받습니다. 심적으로.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최고위원 쪽으로 이제 당대표는 불출마하고 최고위원 쪽으로 방향을 돌리셨는데요. 김문수 지사님도 아마 최고위원으로는 가시지 않을까. 지금 그때 한국당 규탄대회 때도 그 김진태 의원님이나 황교안 총리의 그런 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좀 그 경쟁 상대가 한 명이라면은 해볼 만도 하지만 앞에 뭐 2명, 3명이 쌓여 있으면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김무성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바람에 많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최고위원으로 가면은 1순위로 안전빵이겠죠.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때 탄핵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조금 찬성적이시다가 태극기로 오셨던 것도 대선에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은 좀 그때 경선 룰이 좀 삐걱거리고 그렇게 되면서 불만이 있으시면서 그때도 관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좀 김문수 지사님이 보면은 많이 좀 자신감이 약해지신 게 아닌가. 그 우파 쪽으로 넘어오셔서 처음에는 승승장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이후에 얼마 동안 한 두어 번인가 뭐 이렇게 낙마를 하시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시면서 자꾸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막 이렇게 좀
의문을 스스로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김문수 지사님 연설하거나 뭐 이렇게 실력적인 면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똑똑하시고 재능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그 과거의 나쁜 친구들 자꾸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 주관대로 본인의 그 똑똑하신 판단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이 탄핵 이후에 또 정치에 대한 의식이 많이 깨어나고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지 않고 똑바로 열심히 하시는 정치인들 많이 지지해 드릴 수 있는 지금 여론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김진태 의원님이 먼저 그 우파 유튜버들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오전에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마 오후에 어쨌거나 홍준표가 우파 유튜버들을 내치고 종편 기자들하고만 출판 기념식 겸 당대표 출마하는 그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뭐 그런 걸 알고 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딱 비교가 되는 콩쥐 팥쥐 같이 비교가 되는 그런 양상이 어제 펼쳐졌다는 겁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님은 어제 종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거대 언론들이 아니라 우리 우파 유튜버들을 선택을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과 소통을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홍준표는 우파 유튜버들을 내치고 거대 언론, 좌파 언론들을 선택을 했다. 그런 확실히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홍준표에 대해서 뭐 믿고 막 의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참 뭐 그분들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거나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 자유까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정신을 많이 차리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는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도로 친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 뭡니까? 탄핵을 당한 거지 피해자입니다.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이고, 자기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때 공정한 재판 받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이 탄핵판이 불공정하다고는 전제하에서 그랬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이 정당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식으로 말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 홍준표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홍준표를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우파 유튜버들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저 같은 경우에 좀 그 갔더니 저는 사실 그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갔습니다. 가고 막 제가 또 막 현장 취재 다니는 전문 이렇게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삼각대도 없고, 우리 남편이 내가 어디 간다고 하니까 제 뭐 방송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봤나 보더라고요. 바로 야 거치대 빌려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랑 뭐 제가 정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싫어하지만 뭐 이렇게 장비 뭐 물건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답답해서 막 해주려고 하는데, 아 됐다고 내가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취재를 다녀 막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갖고 막 화면이 엄청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진짜 우리 그 유튜버들이시지만 그 취재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라 그 기운이 되게 참 세시더라고요. 현장에 강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움츠러들었었는데, 그 같은 우파라고 해서 김진태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뭐 봐주는 거 없고 엄청 막 살벌하게 막 강한 질문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종편 기자들 앞이라면 우리 우파 내에서 분열이나 갈등, 마찰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라도 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그런 풀어야 될 숙제들과 얘기,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 우파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좀 아니 저 이렇게 작은 유튜버잖아요. 신생 유튜브고 비교적 좀 젊은 유튜버가 하니까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좌관 측에서.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생각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우파 유튜브 탄압에 대한 대응책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 그 다른 질문 주시는 분들이 뭐 탄핵 실적에 뭐 숙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너무 강한 그런 살벌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우파 유튜브 탄압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약하고 생뚱맞아 보여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질문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분위기 깨는 것 같다고 못한다고 했더니 그 제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 진아TV에 질문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진짜 약자를 위한 그런 정치가 뭐겠습니까? 약자를 위한 그 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래 제 질문을 그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의외로 제가 그 정치와는 관련 없는 우파 유튜브 탄압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자기 당사자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호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탄핵, 칠적, 숙청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님이 또 통합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김진태 의원님의 통합은 장악이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을 어, 당장 뭐 다 자르고 뭐 이런 사태를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분열 시작하고 또 내부 싸움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못 싸운 이유가 뭡니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 싸우거나 아니면 소통이 없거나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부부 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남편도 나한테 아버님 생신 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나도 집에 뭐 물건이 고장나는데 고쳐달라 말하기 힘들고 집안일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건데 그동안 그 전에 그 김무성, 권성동, 윤상현, 홍문종 그 네 명 회동했을 때 그때가 친박 비박 처음 만났던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통을 안 했으니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어, 좀 뭐랄까 혼도 내고 그러면서라도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도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묻지 않아야지 그래도 좀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당대표가 정해진 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당 행위를 하면은 할 때는 그때는 징계를 해도 어느 누가 봐도 타당하겠죠. 그 권한을 가지기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막 탄압하고 그러는 것이 뭡니까? 처벌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보복이죠. 정치보복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은 어떻게든 감정상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김무성 등이나 탄핵, 칠적 이런 사람들이 그 당대표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또 반란을 획책하거나 분열을 획책하면 그때는 뭐 확실하게 청산을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무던히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의 그 서막이 열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단은 기회를 줘보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을 처단할 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투쟁 점수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몇 프로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당원 뭐 투표가 되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어 놓으면은 이제 당원들이 심판을 하면 되겠죠.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작자들을
우리가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지금은 뭐 개똥이라도 약에 좀 쓸 필요가 있죠. 최소한 그 사람들이 방해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의 그런 공격보다 내부 방해가 훨씬 더 치명타가 큽니다. 그 결과가 탄핵이었고, 그 좌파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 상대하기 어려운 적에게는 꼭 그 분탕질을 하는 내부 그 방해자를 심습니다. 지금 그 하나의 얘가 홍준표가 아닌가 싶은데, 김무성 하는 짓거리가 보면은 완전히 좌파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김영삼 계열 아니랄까봐 진짜 하는 짓이 좌파와 같습니다. 김영삼도 좌파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좌파들도 빨갱이들도 특히 북한 보면은 정통 빨치산들 엄청 위해주잖아요. 그 자식들까지. 그래서 전향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로서 사실 우리도 출신 성분 따지고 확실히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집안도 뭐 금수저도 아니셨는데다가 그 아버님이 김일성 참수조 같은 그런 실미도 같은 그런데 교관 이런 거 하시고, 그 지리산 공비 2번이나 때려잡아서 무공 화랑 훈장 2번이나 타시고, 이런 집에 박선영 그 전 의원님은 지금도 북한 인권 관련해서 예전부터 단식 투쟁도 하시고, 지금도 그 김정은 답방 반대 그 추운데 또 1인 시위도 하시고, 그 박선영 박선영 그 의원님도 그렇고, 또 이재용 석방해준 판사님도 그 사촌 누나 매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핏줄 자체가 애국 가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막 뼛속 깊은 애국 가문. 그러니까 확실히 뭐 김진태 의원님에 대해서 뭐 불만 있고 뭐 약하니 어쩌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언론에서도 김진태 의원님을 얘기하지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극적으로 깔만한 게 없죠.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극적으로 뭐 깔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조금 언론에서 화제로 다뤘던 게 그 퓨마 걔 누구였지? 고양이 같은 걔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데리고 나오면 그 좌파가 데리고 나오면 엄청 뭐 귀엽다는 식으로 막 하면서 그걸 하나 꼬투리 잡아서 깐 거. 그게 최대 악하게 깐 게 뭐 그 정도죠. 하여튼 뭐 김진태 의원님이 깔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이 확실히 애국 우파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뭐 우파 리더가 되면은 자기네들도 가만 안 놔둘 것 같은 거 겁이 나는 거죠. 그럴수록 진짜 우리가 더 김진태 의원님 같은 분이 확실한 자유우파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 지도자가 돼서 언론도 좀 손을 봐야 되겠죠. 뭐 좌파들처럼 뭐 구속시키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 노조 같은 경우에도 절대 뭐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아예 근본부터 고쳐야 됩니다. 뭐 민노총을 해체시키고 뭐 정교조도 그렇습니다. 뭐 비법제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노조들이 뭡니까? 자신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만 주장을 해야지 절대 정치, 사회 이슈적인 것에 관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집단 이기성 때문에 그 노조 외에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조의 정치, 사회 참여 금지. 그거 하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들의 뭐 노동권, 뭐 회사 내 노동권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그 정치인들도 그 노조를 이용하기가 힘이 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또 내가 할 말이 많았는데. 이걸로 녹화한 게 어떨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